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63장 당신은 일터를 깨끗이 정돈해 놓고 모든 세부적인 일을 다 생각하여 준비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기다린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요정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당신은 이미 중요성의 포텐셜을 만들어내었고 균형력의 소용돌이가 창문 밖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테이블을 준비하고 초를 켜놓고 앉아 변덕스러운 숙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오지 않는다. 그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믿어도 좋다. 왜냐하면 속절없는 기다림은 욕망의 최고비기 때문이다. 창밖에선 이미 균형력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날개 달린 숙녀는 당신 집 근처에 다가올 수조차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당신이 절망의 이웃인 참을성 없는 성질까지 보여주면 사나운 바람이 창문을 부수고 당신 집의 기운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 소동은 당신의 영혼과 마음 사이에 벽을 쌓아 올릴 것이고 그리하여 이전의 일치 상태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영감에 대한 당신의 욕망과 준비와 기다림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겠는가? 그러니 영감은 당신이 그것을 기다리느라 쓰고 있는 안간 힘을 놓지 않는 한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영감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중요성의 포텐셜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참을성 없는 마음이 영혼을 기다림의 상자 속으로 몰아넣어 가둬버리면 영감도 봉쇄된다. 모든 것을 자기 의지의 통제하에 두려는 마음의 악취미가 잔치를 온통 망쳐놓는 것이다. 하지만 영감은 통제하거나 예측하기가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마음의 통제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열린 창문을 옆에 두고 그 내부 의도로서 닫힌 창문에다 몸을 계속 부딪힌다. 그러니 당신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정확히 반대의 일이다. 먼저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라. 당신의 목표는 어떻게도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말이다. 늦든 빠르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저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신은 주장함이 없이 평온하게 당신의 것인 그것을 가진다.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듯이 내부 의도는 단지 당신이 우편함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을 움직여 주기만 하면 된다. 둘째, 비전 의식을 준비하는 마음을 버려라. 영감을 얻기 위한 준비는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든 간에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끌어오기 원함을 뜻한다. 당신의 준비 의식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결과는 더 나빠질 것이다. 당신도 어떤 일이든 모임이든 뭔가를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모두가 실패했다. 계획이 엉망이 되거나 모임이 취소됐다. 균형력이 물질적 대상들의 상호작용을 회방 놓을 수 있다면 만져지지도 않는 영감을 먼지처럼 휙 불어 날려버리는 일쯤이야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영감이 오도록 기다리길 포기하라. 영감의 특징은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그것이 나타날 조건 자체를 망치고 있는가? 자, 당신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고 해보자. 당신의 내부 의도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발을 옮기기로 한, 즉 행동하기로 한 결정만이 남아있다. 영감 없이 그저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라. 그럴 때가 영감이 나타날 때다. 영감의 일은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행동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욕망과 기다림의 포텐셜을 완전히 흩어버릴 순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행동하는 의도는 모든 잉여 포텐셜을 흐트러 버린다. 그러면 다음의 그림처럼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테이블을 차리고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켜고 편안히 앉아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차를 마시기 시작한다.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 같은 무관심에 수다쟁이 요정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녀를 잊어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녀는 당장 나타나서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목표 되살리기. 당신이 타인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이룰 수 있다. 트랜서핑 기법으로 무장한 당신은
펜듈럼 세계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니 그 점을 알아야만 한다. 타인의 목표를 추구할 때도 당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와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한다. 다른 점은 단지 그 모든 원칙을 100%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타인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다. 당신이 택한 목표가 실제로 타인의 목표라고 가정해 보자. 그것을 버려야 할지 말지를 내가 충고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트랜서핑의 원리를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오직 이 동네의 지도와 게임의 룰만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사람은 오로지 당신이다. 당신의 운명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트랜서핑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의 방법은 오직 당신이 의도의 운전대를 잡을 때만 먹혀든다. 어디로 갈 건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하는 것은 펜듈럼 뿐이다. 다른 누군가의 해결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는 짓이다. 타인의 목표라도 버리기엔 너무 늦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당신은 욕망과 중요성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타인의 목표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을 것이나 그 대부분은 마음이 가능태의 흐름을 거슬러 허우적대거나 중요성의 수위를 높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을 빌려주라. 초연하게 행동하되 동시에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라. 문제와 장애물에 대항하지 말라.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몇 개 나타났다고 하자. 무엇이 그 장애물을 만나게 했을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해보라. 당신은 어디서 중요성의 수위를 높여 놓았는가? 당신은 무엇에다 지나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가? 어디서 가능태 흐름을 거슬러 허우적거렸는가? 중요성을 내려놓으라. 자신을 빌려주라.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